지금부터 86세 현역인 이시영 박사와의 그 인생 담론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86세의 연세에도 86번째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은 어른답게 삽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를 빼고 나면은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썼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어른답게 삽시다고 하는 이 책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악화하는 세계 경제와 초고령화, 경기 침체, 저출산, 취업난 등으로 녹록지 않은 국내외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경험과 관록에 있는 노인들이 나서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노인들이 실버들의 리그로 들어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노인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은평구의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과 강원도 홍천에 선마을을 열었습니다. 한때 세로토닌 문화원이 폐업 위기를 겪었지만은 강연, 저술 활동, TV 출연 등으로 빚은 이제 다 갚고 80세 나이에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스트레스에 더 강해진다는 그는 85세부터 미래학교를 만드는 뉴스쿨 프로젝트와 사회를 화학 오염에서 지키는 행복마을 블루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한국의 운명은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진국 중에서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부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고 외국 사람이 만든 것을 흉내낸 것이고, 그것을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일찍이 시작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것으로 승부를 보려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베이스는 디지털적인 것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것이 바로 책에서 나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느냐에 한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설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건강에는 설마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게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된 이가 우리나라에 2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은 바로 망국의 징조다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5세에 한창 일할 때에 말하면은 이때에 정말 완숙한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진 그 나이에 이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 말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정년제가 폐지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계의 최고의 기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치킨집을 차리는 등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섞이는 것이 더욱 안타까워서 아름답게 삽시다는 책을 썼다고 이렇게 책을 쓴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버 산업은 실버 세대가 젊은이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유전학 논문에서 자기가 봤다고 하는데,
당신이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당신은 늙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인들은 인류 사회 봉사를 위해서 이타적인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수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본성을 충분히 살리면 그것이 바로 사는 보람이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되고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박사의 그 건강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For Health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그 요즘은 그보다는 좀 더 늦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은 30분 동안은 방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제자리에서 그 조깅을 한다고 합니다. 6시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에는 주로 양배추, 계란, 고기 등을 넣은 샐러드 등을 맛있게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구르트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그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절제 부족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최근에 보면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국내의 이런 좌우파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 옛날 선비 정신을 살려서 성숙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는 얘기고 국내에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그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걸로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하면은 이 86세의 현역 이시영 박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시영 박사의 생각들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혜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 꼭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